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현실 세계에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카카오 주식의 리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리턴을 한 예를 가지고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주식이 뭐 이런 식의 아웃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아웃컴에 대해서 확률이 이거니까 그렇게 해서 카카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사용해서 카카오 주식의 베리언스도 계산할 수 있고 분산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베리언스와 이 분산,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 평균 수익률과 이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을 가지고 카카오 주식의 위험의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고,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카카오 주식이라는 거, 우리가 주식 시장에 뭐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게 당장 내일,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카카오 주식에 투자해서 내년에 내가 얻게 되는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이 수익률은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알지를 못하니까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과 기대 수익률과 그리고 이제 분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관심이 있고 그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이 두 가지, 이 카카오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 이 카카오 주식이 모든 앞으로 카카오 주식이 발생 가능한 그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의 모든 발생 가능한 아웃컴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이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에 이라는 그 디스트리뷰션의 진짜 평균과 추론민과 베리언스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알 수가 없어서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우리는 뭐가 있냐 그러면, 그동안 카카오 주식 가격이 계속 매일매일 이제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거의 어떤 카카오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카카오 주식의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카카오 주식에 뭐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을 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의 베리언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건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우리가 과거의 카카오 주식이 쭉 이렇게 실현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카카오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한 뭐 몇 퍼센트 정도 돼. 그리고 분산은 얼마야.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얼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카카오 주식이 예를 들어서 무슨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이 그동안 10%였구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네. 내가 여기다가 투자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혹은 카카오 주식의 뭐 분산을 봤더니 뭐 이게 25야. 그러면 이게 좀 높은지 낮은지 물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식의 그걸 할 수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에 대한 모든 아웃컴을 다 고려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아웃컴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주 낮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주 높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수익률이 아직까지 실현된 게 아니니까 연간 수익률이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평균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평균은 여전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항상 주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카카오 수익률이 계속 좋은 게 많이 터져나와서 실제 평균 카카오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20%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계산한 것에 비하면 더 높을 수도 있고 혹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카카오 주식의 평균 수익률과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재무의사 결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주식 수익률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알아둬야 될 것, 이거는 이제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액세스 리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액세스 리턴은 뭐냐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카카오 주식의 어떤 실질 수익률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게 실질 수익률이죠. 카카오 주식의 실질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니얼라이제이션이 되면
이게 이제 카카오 주식의 실질 수익률인데 그 실질 수익률에서 뭐를 빼준 거?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빼준 거. 이걸 액세스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어떤 주식의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였는데 그 중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시, 리스크 프리라는 거는 그 위험이 전혀 없는 예를 들어서 국채 이자율 같은 겁니다. 국채 이자율 뭐 2%라고 하면 이걸 빼주면 실제 액세스 리턴은 카카오 주식에 대한 액세스 리턴은 8%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액츄얼 왜 그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에서 액츄얼 그 리스크 프리 레이스를 빼주냐 그러면 이 리스크 프리 레이스는 일종의 이제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2%라는 거는 뭐냐면 이 리스크 프리 레이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 않고 그치? 어딘가에 투자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 10%라는 거는 여기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뭐냐면 평균 실제 수익률이 10%지만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마이너스 퍼센트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이 10%에는 일종의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 대한 그러니까 그 보상 개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그러니까 아무런 리스크 없이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그 2% 이상의 그 수익률을 그 차이를 일종의 액세스 리턴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실제 수익률과 리스크 프리 레이 사이의 어떤 디퍼런스, 그거를 이제 액세스 리턴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디퍼런스의 기대값,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의 요 수익률이 있죠. 각각의 수익률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스를 빼주면 그게 각각의 여기 액세스 리턴이 됩니다. 여기서 리스크 프리 레이스 빼줄 수 있고, 여기서도 리스크 프리 레이스 빼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빼줄 수 있겠죠. 이 각각의 액세스 리턴, 각각의, 그러면 그게 이 수익률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스 빼준 게 이제 액세스 리턴이 되고, 수익률에서 액세스 리턴.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요게 카카오, 우리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카카오 주식의 수익률인데, 그죠? 거기서 뭘 해주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고 생각해보죠. 리스크 프리 레이시 2%라고 그러면 0.02라고 해보죠. 0.02를 빼주면 이게 액세스 리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카카오 주식에 대한 액세스 리턴인데 첫 번째 경우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계속 이제 이걸 빼주면 여기에는 이제 0.24에서 0.02를 빼주니까 0.22가 되고 34%에서 2%를 빼주면 32%가 되고 마이너스 16%에서 2% 빼주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18%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서 2%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8%가 되고 4%에서 2% 빼주면 이게 이제 2%가 되겠죠. 이게 이제 액세스 리턴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뭐냐 그러면 요 액세스 리턴에다가 이 액세스 리턴이 뭐 하고 가냐면 기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을 곱해주고 그지? 이 액세스 리턴의 확률을 곱해주고 각각의 액세스 리턴에 대해서 확률을 곱해준 거를 다 더한 액세스 리턴에 대한 기대값. 요게 일종의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지? 하나는 액세스 리턴이라는 거는 실제 리얼라이즈 된 액츄얼 어떤 SS 카카오 여기는 우리가 봤던 카카오 주식에 대한 투자했을 때 액츄얼 리턴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스가 빼준 거 제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게 각각을 다 뭐라 그러냐면 액세스 리턴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들을 다 빼준 거죠. 계속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스 액세스 리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액세스 리턴의 기대값 이 액세스 리턴에다가 이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면 그 기대값이 요게 뭐냐 그러면 저 액세스 리턴의 기대값이 뭐냐 그러면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expected holding period return이니까 아까 우리가 저기 카카오 SS에 대한 이게 expected value였죠. 그지? expected return에서 뭐를 빼주면 저기 여기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스를 빼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더해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러한 expected 액세스 리턴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 뭐냐 그러면은
액세스 리턴이 있는데 이 액세스 리턴에 expected 액세스 리턴, expected 액세스 리턴에서 뭘 빼준 거, 리스크 프리에서 빼준 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액세스 리턴에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이거 다르게 얘기해야 되겠네. 그 리스크 프리미엄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액세스 리턴의 기대값, 이 액세스 리턴의 기대값을 그 평균값, 이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대피점 따라가서 가면 다르게 얘기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뭐냐 그러면 expected 그 어떤 리턴에 대한 expected 리턴이 있었죠.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expected 리턴이 뭐였습니까? 저기서 보면 이런 식의 expected 리턴 계산한 게 있죠. 여기서 리스크 프리 레이스 빼준 거, 여기서 저 expected 리턴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스를 빼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혹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액세스 리턴에 대한 액세스 리턴의 기대값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세 번째 데피니션이 뭐냐 그러면 샤피 레이시오입니다. 이 샤피 레이시오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 액세스 리턴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혹은 아까 말했던 그 리턴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어 준 게 이게 샤피 레이시오입니다. 여기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샤피 레이시오 의미가 그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에셋이 있으면 에셋의 그 에셋의 수익률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 에셋의 수익률이 그 어떤 내가 에셋을 사는데 내가 어떤 에셋을 구입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겁니까? 첫 번째는 수익률이 좋아야 되겠죠. 그치?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리스크가, 위험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위험이 되도록이면 적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에셋의 위험을 뭐로 측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리턴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에셋의 위험을 여기서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expected return이고, 이게 위험이잖아.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측정하는데, 즉 에셋의 그 리턴의 분산 혹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이 선호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게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주식의 리턴이 아주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 주식을 샀는데 카카오 주식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주식의 리턴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다, 마이너스 20%다 이러면 내가 돈을 잃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게 일종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측정한다 그랬는데,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결국 뭐였냐 그러면 어떤 에셋이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측정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expected excess 평균값으로부터의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크다는 거는 이 거리가 그만큼 평균값에서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그만큼 크면, 그지? 이게 크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큰 거고, 이게 이렇게 작으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작겠죠,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크를 측정하는 건데, 이 거리가. 그래서 이게 커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카카오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평균 수익률은 10%지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굉장히 커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30% 수익률이 날 수도 있다 라고 하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내가 돈을 평균적으로 10% 벌 확률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30%만큼 돈을 잃을 확률도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그 위험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아니면 이제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수익률과 두 가지 고려하는데 뭐냐면 그게 수익률과 위험입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돌아와서 또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